반갑습니다. 남해 FM 공동체 라디오 방송 기후위기 마함 해봅시다 진행을 맡고 있는 최정민입니다. 반갑습니다. 한 달 만인 것 같습니다. 제가 다른 일을 좀 하게 되어서 일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좀 노력하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좀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 방송을 못했습니다. 이제는 자신 있게 방송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어쨌든 여러분들 우리 유튜브는 시청자 그리고 라디오는 청취자 분들과 계속 만날 수 있어서 너무 기쁜 마음으로 오늘 방송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오랜만에 해서 제가 실수를 또 좀 더 할 수도 있으니까 좀 너그럽게 봐주시고 행복하게 이야기를 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B2B의 노래라고 하는 곡을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어느새 흐려진 수많은 날들이 문득 생각이 나죠. 그때 즐겨 듣던 노래 하나씩 꺼내보죠. 그래 그랬었지 우리. 여전히 아직 너야. 괜찮다고 위로된 노래 I believe in you, I believe in you. 아직 너의 소리가 들려. 함께 들었었던 추억이 담긴 노래 같이 불렀었던 노래 멜로디 가슴 속에 늘 간직할게. 시간이 멈추는 날까지 계속 부를래. 목이 터지도록 널 부를게. 설레었다 널 처음 본 순간부터. 눈이 부셔 오지나 빛이 나던지 숨기지 못했던 떨림 그 느낌에 행복이란 단어를 말했다. 어느새 너 나의 노래가 돼. 수많은 것들이 변한다 해도 내일도 모레도 널 부를래. 하루 온종일 노래할게. 언제나처럼 넘치도록 설레인다. 너 없인 안 된다던 노래 해를 몇 번을 넘겨도 우리 아름답고 아팠던 노래 Yeah, I love the pain, beautiful pain. 아직 너의 미소가 보여. 함께 들었었던
제가 사실 뭐 이런 노래는 잘 모르는데 추억이라고 하는 그 가사가 있어서 제가 이 노래를 선정을 했는데요. 제가 그 추억을 제 삶을 추억을 한번 돌아보면 한 10년 주기로 제 삶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지금 제 나이가 68년생입니다. 56세. 요즘은 우리 위대한 윤석열 대통령께서 만 나이로 뭐 하라고 했지만 그때 당시에는 다 우리가 한 살 더 많은 우리나라 뭐 소위 우리 전통적인 우리나라 나이로 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50 지금 56, 46, 36, 26, 16 이런 식으로 해서 한 10년 정도 다 반드시 10년은 아닙니다만은 10년 정도의 주기로 제 삶이 바뀌는 그런 일들을 좀 했었는데요. 옛날에 제가 그 26대 그때는 이제 제가 대학을 자퇴를 하고 노동단체에 들어갔었습니다. 들어가서 많은 노동자분들을 만났었는데 그때 이제 울산 쪽에 갔었어요. 울산 쪽에 가서 이렇게 탁 노동자분들을 만났는데 딱 밥 먹으러 갔는데 어디를 갔냐면 고래고기를 먹으러 갔습니다. 울산이 고래고기로 그 당시에는 굉장히 유명했거든요. 그래서 고래고기를 먹으러 갔는데 그 고래고기가 저는 제 입맛에는 좀 안 맞았습니다. 조금 기름기가 많고 그래서 안 맞았는데 그분들은 참 잘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무슨 날인데 소풍 가자 코너 전에 사실은 소풍 가자 다음에 무슨 날인데 제가 조금 실수를 했습니다만 어쨌든 뭐 진행을 계속 하겠습니다. 이 무슨 날인데는 바로 우리 2월달 2월입니다. 2월의 셋째 주 일요일을 세계적으로 고래의 날로 정하고 있습니다. 고래의 날, 고래입니다. 고래들이 물론 우리나라도 그 당시에는 많이 먹었지만 일본이 특히 고래를 많이 포획을 해서 합니다. 그래서 이 고래들이 이제 이렇게 멸종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개체 수가 줄었다고 합니다. 그 대표적으로 우리 저번에 뭐 저번 달인가 뭐까지 우리 이상한 변호사 우병우라고 하는 드라마가 굉장한 인기를 얻었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약간 실수를 했습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입니다.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입니다. 물론 자펙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뭐 장애라고 하기는 그렇습니다. 병이죠. 우리가 뭐 암에 걸린 것처럼 아니면 뭐 다른 뭐 백혈병 이런 것처럼 병입니다. 병인데 그 친구가 굉장히 좋아했던 고래가 바로 향유고래입니다. 향유고래 기억나십니까? 드라마 보신 분들은 기억이 나실 겁니다. 향유고래인데 이 향유고래가 거의 지금 개체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들이 이 향유고래를 잡아가지고 그 향유고래에서 나오는 똥이 있습니다. 똥. 우리 고양이 똥으로 만든 커피가 또 인기가 비싸고 인기가 좋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향유고래의 똥에서 나오는 그 성분이 최고의 그 화장품의 향수를 낸다고 합니다. 굉장한 냄새를 낸다. 그게 이름이 용령향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그 향유고래에서 나오는 똥이 반드시 모두가 그 용령향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똥의 1%만 굉장히 고급스러운 향수에 쓰이는데요. 그걸 하기 위해서 인간들이 이 향유고래를 엄청나게 괴롭히고 있습니다. 단 1%를 얻기 위해서 인간의 욕망에 의해서 우리 고래들을 잡고 고래들을 멸종시키고 있지 않는가 생각이 좀 들어서 오늘 이번에는 우리가 2월 셋째 주 일요일은 우리가 고래를 한 번 더 뭐 이상한 변호사 우병우를 한번 보시면서 특히 보시면서 고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고래의 이 응가는 상당히 이 생태계에 좋은 일을 많이 합니다. 생태계에 많은 영양분을 공급하거든요. 그러는데 이 똥을 우리 인간이 그냥 가져가 버리면
그만큼 많은 생태계에 있는 생물들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겠죠. 고래만 멸종되는 것이 아니고 그와 관련된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고래에 대해서 우리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우리 생태계를 한 번 더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이제 그 고래 축제가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미국 하와이 아시죠? 미국 하와이 마우이 섬에서 매년 2월 달이면 고래 축제가 열립니다. 그래서 그 고래 중에서 혹동고래라고 있습니다. 굉장히 크죠. 그 고래가 한 번씩 이렇게 고래는 원래 포유류지 않습니까? 숨을 쉽니다. 폐로 숨을 쉬기 때문에 물 위로 올라옵니다. 물 위로 올라올 때 그 점프, 그 분출되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그 고래의 그 쇼가 그렇게 멋지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생각이 나신다면 기회가 되신다면 한번 하와이에 가서 마우이 섬입니다. 거기 한번 가셔가지고 고래를 한번 고래의 멋진 모습을 보시면서 하는 것도 안 좋겠나 싶은데, 그럼 날씨가 어떤가 한번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럼 소풍 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날씨를 한번 봐야 되겠죠. 우리 이번 주는 날씨가 어제는 추웠죠. 예. 21일 어제 21일은 굉장히 추웠어요. 뭐 굉장히까지는 아니지만 뭐 그 사이에 굉장히 따뜻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이 추웠습니다. 영하 한 4도까지 우리 남부지방도 떨어졌죠. 영하 4도까지. 그래서 추웠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마 마지막 한파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9일이 뭐였냐면 우수였습니다. 우수라는 것은 얼음이나 눈이 녹아서 물이 되는 그 날이거든요. 그 우수가 지나면서 이제 봄이 오기 시작합니다. 어째 보면 마지막 그 한파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이후로는 이제 앞으로는 계속 이제 따뜻해집니다. 이제 봄이 옵니다. 봄이 사. 그래서 한번 뭐 2월 달 다 가기 전에 한번 기회가 되신다면 저는 뭐 돈이 별로 없어서 갈 기회가 없습니다만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계시다 하면, 시간도 나신다 하면 하와이의 마우이 섬에 한번 가셔가지고 고래를 한번 보시면서 우리 생태계도 아이들과 함께 우리 생태계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같이 이야기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충분히 날씨가 좋기 때문에 가실 수 있습니다. 어떤 정도 좋냐면 여기 한번 보시면 여기 네이버에 가시면 이거 보이거든요. 보이시죠? 예, 구름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서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구름이 서쪽으로 흘러가고 거의 우리 지역은 우리나라 쪽은 거의 구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기압 때가 되는 거죠. 고기압. 그 대신에 문제는 이제 여기서 고기압이 되면서 바람이 위에서 불어옵니다. 북풍이 불어와서 북쪽에 있는 찬 공기가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22일은 좀 추웠습니다. 화요일은 많이 추웠죠. 조금 추웠죠. 그런데 이제 그 이후로는 이제 다시 왼쪽에 있는 서쪽에 있는 구름대가 다시 오면서 날씨가 따뜻해질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풍 가실 수 있겠다. 말씀을 좀 드리면서 노래를 하나 듣고 올까요? 조금 슬픈 노래일 수도 있지만 아니면 그럴 수도 있지만 잘 들어보시면 이 가사를 잘 음미해 보시면 그렇게 슬픈 노래는 아닙니다. 자, 안예원 씨의 죽음에 관한 4분 15초의 이야기라는 노래를 듣고 오겠습니다. 어둠일까 눈부실까 조용히 나를 지켜보는 커다란 강 너머 폐허일까 내일일지 수년 뒤일지 아득히 멀고 먼 어느 날일지 알 수 없어
있어도 뱃사공을 만나 어떤 이야기든 나누어도 좋겠지. 사랑하는 내님 닮은 누군가가 마중 나와도 좋을 거야. 털복숭이 꼬리 오랜만에 만나 웃을 수도 있겠지. 어쩌면 그래 어쩌면 홀로인 채여도 반드시 가야 하는 그곳 운명의 길. 돌아오는 이가 없어 비밀만 가득한 곳. 조금씩 가까워지는 미지의 안개. 끝일까 시작일까 또 다른 무엇일까. 일곱 개의 관문 그 어딘가에서 죄를 갚게 되려나. 불구덩이에서 몸부림을 치는 옛 탁자들을 만나려나. 꽃목걸이 걸고 흥겨운 음악에 춤을 추게 되려나. 어쩌면 그래 어쩌면 오직 허무여도 어김없이 가게 될 그곳 숙명의 길. 젖숨을 뱉을 때부터 쥐어지는 아침밤. 조금씩 다가오는 고된 수수께끼. 남을까 사라질까 또 다른 뭘까. 시간은 야속할 만큼 제멋대로야. 느리다 싶다가도 빨라 종잡을 수가 없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향한다. 마지막 잃지 못할 죽음이라는 곳으로. 예, 제가 뭐 초에도 처음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10년 단위로 제 삶이 조금 바뀌었는데 제가 의식이라는 걸 가지고 제 스스로 뭔가를 한 나이가 16세입니다. 그때 겨울에 겨울 방학 때 중학교 3학년 때였죠. 겨울 방학 때 처음으로 제가 공장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이 공장에서 일을 하고 돈을 벌었죠. 그때 이제 돈 맛을 좀 느꼈습니다. 제가 벌어서 내 돈으로 내가 뭔가를 사고 하는 경험을 하면서 저는 그러면서 집이 가난한 것도 있었고 사실 공부도 썩그리 잘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고등학교를 요즘 같으면 특성화 고등학교라고도 합니다. 공고를 갔습니다. 공업계 고등학교를 가서 저는 대학은 안 가고 돈 벌겠다. 돈 벌 거다. 어릴 때부터. 왜냐하면 16살 때 처음으로 돈 맛을 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돈 버는 것이 이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내 마음대로 뭔가를 소비를 쓸 수 있고 사 먹기도 하고 뭐 그런 걸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갔었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가 되면 실습이라는 걸 갑니다. 실습이라 해서 3학년 2학기가 되면 뭐 자기가 취직하고 싶은 곳이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어떤 공장이나 아니면 사무실이나 뭐 이런 쪽으로 실습을 가는데 일은 똑같습니다. 일을 뭐 가르쳐 준다는 명목으로
월급은 거의 뭐 한 3분의 2 정도 이렇게 주면서 일량은 뭐 거의 똑같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했었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바로 이번에 영화가 한 편 나왔습니다. 바로 다음 소위라고 하는 영화인데요. 다음 소위 영어 제목은 네스트 소위입니다. 네스트 소위. 네스트 소위라는 것은 다음 차례는 소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영화는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인데요. 물론 그 영화의 모티브가 되었던 그 사건은 전주입니다. 우리 전주에서 한 여고생이 실습을 나가서 일을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자살을 한 그 사건을 가지고 영화로 만든 게 바로 다음 소인데요. 물론 그 자살하신 그 친구가 소희라는 이름을 가진 건 아닙니다. 요거는 이제 영화적 이름이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만큼 이제 힘들었습니다. 그 친구가 간 데가 콜센터였는데요. 콜센터에서 뭐 여러 가지 직장 상사로부터 여러 가지 압박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유서를 적고 자살을 한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때 제가 그때도 젊었을 때 그때 고3 때 그때 당시에도 많은 친구들이 자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고등학교 실습이란 명목으로 너무 많은 것을 괴롭히고 요구하고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노동권이 거의 보장이 되지 않았죠. 그때 당시에는 특히 더 그랬었고 그때는 뭐 노동권이라는 게 거의 없었고 거의 없다 보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노동상권이 법적으로 보장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 노동자들의 권리가 나름대로 보장되고 있는 이 사회에서도 이 고등학생 실습생들은 거기에서 거의 뭐 열애되었다고 보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뭐 우리 아들은 다 뭐 대학교 갔는데 뭐 이런 경우 안 당하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학교 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인턴이라는 제도가 있죠. 그래서 뭐 물론 고등학교만큼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제가 경험하지 않아서 뭐 확실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영화라든지 책을 보았을 때는 그 괴롭힘 직장 상사들의 괴롭힘이 장난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결국 우리 애들이 결국 어떤 직장을 가졌을 때 처음으로 가졌을 때 대학을 졸업하든 고등학교를 졸업하든 했을 때 이런 문제는 항상 부딪힐 수밖에 없다. 그래서 혹시나 기회가 되신다면 이 다음 소위라고 하는 영화를 한번 봐주시면 좋겠다. 근데 저는 이게 영어 제목이 레스트입니다. 레스트 소위인데 이 제목이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다음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말입니다. 다 우리나라 말인데 이 다음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레스트 뜻이 있고 그다음 두 번째는 로우 클래스라는 즉 하위층이라는 하위층 또는 뭐 하위 계급 뭐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 소위라는 친구는 일반적인 우리 노동자들보다 더 아래에 있는 실습생이니까 법적으로는 보장을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공식적으로 우리 일반적으로 보면 일반 노동자들보다 더 낮은 단계에 있는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이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 다음 소위를 영어로 번역할 때 그분들이 레스트 소위보다는 로우 클래스 소위 이렇게 제목을 정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그냥 제가 내피셜입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야 좀 더 영화에 대한 그 메시지가 좀 더 명확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제가 이걸 왜 가져왔느냐? 이거 기후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런 말씀을 또 하시겠죠. 무슨 노동운동 하나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겠는데 뭐 그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 영화를 또 이렇게 하나를 또 갖고 왔습니다. 요거는 글래스 어니언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이게 이제
나이브스 아웃이라고 하는 1편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그 영화가 굉장히 히트를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인기가 없었는데 어쨌든 영화적 그 상상력, 추리력, 연출력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2탄으로 나온 것이 나이브스 아웃의 글래스 어니언이라고 하는 영화가 이번에 넷플릭스에서 만들어져서 나왔습니다. 이 두 영화를 이제 비교를 좀 하고 싶어서 제가 사실은 다음 소위라는 영화를 소개를 조금 했는데요. 혹시 보신 분은 나이브스 아웃의 글래스 어니언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이 굉장히 부자입니다. 사회적으로도 다 성공을 했고 그리고 굉장한 부자입니다. 저 한 사람이 다 친구 관계인데요. 요 중에서 이 7명 중에서 한 명이 정말 부자입니다. 어릴 때부터 부자였습니다. 이 친구가 어느 정도 부자였냐면 세계에서 가장 비싼 차를 몰고 다니지도 않으면서 자기가 이제 섬 하나를 자기 요새처럼 자기 집으로 막 꾸며놨거든요. 별장 겸 뭐 자기 집 겸 뭐 사무실 겸 이런 식으로 해서 섬 자체를 완전히 자기 집으로 만들었는데 거기에 그 섬이 그렇게 크지 않다 보니까 차를 몰고 다닐 그 곳이 없어요. 그래서 그 차를 어디다 올려놓냐면 옥상에다가 올려놓습니다. 그냥 구경하는 거죠. 굉장히 세계에서 가장 비싼 차라고 합니다. 그 영화상에서는 그 비싼 차를 타지도 않으면서 그냥 옥상에서 구경거리로 넣습니다. 그리고 모나리자 그 아시죠? 모나리자 그림이 굉장히 비싼데요. 좀 최고로 비싼 데는 한 40조 정도 됩니다. 40조 되는 이 모나리자 그림을 자기 혼자 보는 건데도 자기 집 거실에다가 걸어 놓습니다. 많은 사람들한테 보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 혼자 그리고 자기들 한 번씩 친구들 오면 친구들 보여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엄청난 금액의 모나리자 그림을 자기 집 거실에다가 딱 걸어 놓을 정도로 엄청나게 부자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 친구에 의해서 나머지 친구들도 다 도움을 받아서 이 사회적으로 뭐 정치적으로 정치가로 그다음에 유튜브 진행자로 그다음에 과학자로 이런 식으로 하는데요. 근데 여기에 이 영화에 뭐가 나오냐면 고체 연료를 개발을 합니다. 고체 연료를 바다에서 채취해서 고체 연료를 개발하는데 이게 탄소를 배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연료입니다. 엄청난 거죠. 지금 석탄, 석유, 이 화석 에너지 때문에 지금 사실 온실가스가 많이 배출되고 있고 지구 온난화가 엄청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고체 연료가 제대로만 팔린다면 이 사람은 뭐 앉아서 그냥 부자가 되는 거죠. 그냥 부자가 아니죠. 이 사람은 그냥 막 뭐 돈방석 아니 뭐 섬 자체를 돈으로 깔아도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정도로 엄청난 이윤을 창출할 것입니다. 이분들이 이 부자가 그렇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부자가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합니다. 어느 정도의 배출을 하냐면 옥스팜이라고 하는 국제 그 구호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하고 스톡홀름 환경연구소에서 1990년부터 2015년 동안 15년 동안 전 세계 63억 그때 당시에 63억 지금은 80억 인구입니다만은 63억 그 인구를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최고 소득의 10% 많이 버는 사람들이 나머지 90%가 쓰고 있는 온실가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가 쓰고 있는 온실가스가 나머지 90%가 쓰고 있는 온실가스하고 양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는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합니다. 우리 뭐 쉽게 생각해봐도 부자들은 많이 쓰잖아요, 그죠? 그리고 비싼 것도 쓰고 비싼 제품도 많이 쓰고 그러면서 엄청난 온실가스를 뿌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부자들이 좋은 제품을 발견한다면 이윤을 만들기 위해서 좋은 제품을 더 나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그런 제품을 개발하는 데 투자를 해서 이윤을 낸다면 저는 부자도 저는 괜찮다. 부자도 괜찮다. 온실가스 쓰라.
라고 저는 박수를 치고 싶습니다. 그러나 오로지 이 영화에서는 그거의 목적이 아니고 이윤만을 창출하기 위해서 그 고체 인류를 개발을 하고 그리고 확인되지 않았는데 안정성의 문제가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체 인류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 부자분들이 부자라고 뭐 지탄받을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부자분들이 이윤을 창출하시되 더 많은 돈을 버십시오. 버시되 어떻게? 예, 환경을 온실가스를 줄이는 방법을 좀 더 연구하고 투자해서 이윤을 좀 많이 내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 소위 같은 친구들, 뭐 우리라고 한번 보면 되겠죠. 바로 우리 같은 사람들은 먹고 살기 바쁩니다. 그죠? 먹고 살기 바쁩니다. 환경까지 생각할 여유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 소희라는 이 친구가 직장에서의 그 괴로움이 굉장히 힘든데 어떻게 환경까지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우리 이 하위층 우리 같은 사람들은 사실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지 않기 때문에 뭐 양심적으로 내가 환경을 생각하지 못한다 이런 마음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단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행동할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첫 번째가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코너가 바로 어디 갈 긴데라는 코너죠. 어디 갈 긴데. 예. 이 제품들이 우리 쓰고 나면 어디로 갈 건지 한번 볼까요? 제가 이거는 요거는 제가 먹고 우리 PD님 요거 하나 드시겠습니까? 예. 아이고. 죄송합니다. 마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뭐 보고 계신데 안 드리고 제가 마시겠습니다. 이거 시끄러웠네요. 고맙습니다. 다 드셨네. 자, 이거는 뭐 우리 콩두유인데 다음에 이제 우리 콩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오늘은 뭐 그런 시간은 아니니까. 요거는 이제 비타유자라고 우리 남해군에서 만들었다, 그죠? 남해군에서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두 제품이 있습니다. 그럼 요걸 마시고 나면 우리 일반적으로 이건 그냥 쓰레기통에 우리 그냥 종량제 봉투에 버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자, 요거는 사실은 요 빨대는 분리 배출이 안 됩니다. 너무 가벼워서 선별장에서 이거는 분리 배출되지 않고 비닐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냥 쓰레기로 버리십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종이가 아니고 멸균 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따로 종이와 같이 분류하시면 안 되고요. 따로 멸균펜만 따로 이렇게 해서 배출을 하셔야 되는데요. 근데 이 안에 내용물이 마시고 나면 안에 이 내용물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없애야 됩니다. 어떻게 없애냐면 이렇게 가위로 잘라서 이쪽을 자르십시오. 이거 자르고 요거는 그냥 종량제 봉투에 버리시고, 그럼 요 안에 내용 물을 열 수 있잖아요. 그 안에 있는 우리 요거 왜 마십니까? 건강해지려고 마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에 남아 있는 것도 건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기에다 물을 부으세요. 물이 없죠. 물을 부어서 여기 흔들고 그다음에 요거로 쪽 빨아 드시고, 요거는 종량제 봉투에 버리시고, 요거는 멸균팩만 따로 분리 배출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요거도 마찬가지죠. 요거는 여기 지금 당장 물을 못 넣으니까, 자 보십시오. 요거는 비닐입니다. 비닐. 여기 비닐유라고 되어 있죠. 비닐로 분리 배출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하냐면 여기를 잘라야 됩니다. 이게 딱 뽑아지게 놓으면 좋을 텐데 그렇게는 안 돼 있는. 이렇게 자르고, 조금 귀찮아도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정도까지 안 하시면,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요건 물로 헹구시든지 아니면 저처럼, 저는 요게 먹는 물을 부어서 흔들어서
흐른 다음에 다시 마십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을 건강하기 위해서 먹는 건데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해서 마십니다. 그래서 요거는 비닐로 버리시고 요거는 플라스틱인데 사실 너무 작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 선별장에서 이게 배출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따로 플라스틱만 따로 모아서 같이 버린다든지 했을 때는 괜찮습니다. 물론 요 빨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로 플라스틱만 따로. 그럼 요거는 비닐이니까 비닐만 따로 큰 봉지에 하얀 봉지에 투명한 봉지여야 됩니다. 하얀 게 아니고 투명한. 왜냐하면 내용물이 보여야 되니까 분리배출 선별장에서 선별하시는 노동자분들께서 요거를 보고 비닐로 분류를 하거든요. 그래서 하얀 투명한 큰 비닐에다가 같이 이렇게 모아서 분리 배출을 해주시면 아무래도 우리가 이게 이제 플라스틱이 결국 비닐이나 플라스틱이나 이런 것들이 바다나 아니면 땅, 공기 중에 되면 미세 플라스틱, 미세해지면서 우리 환경도 파괴할 뿐만 아니고 우리 인간한테 오면 그죠? 인간한테 오면 우리 일주일에 뭘 먹는다고요? 일주일에 신용카드 한 장에 분량의 미세 플라스틱을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좀 줄일 수 있는 당장 우리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요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뭐 부자들처럼 멋진 뭐 그거를 만들자라고 제안 드리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거는 뭐 하실 수 있으면 하면 좋죠. 그럼 대박 나면 좋잖아요. 그죠? 건강 환경도 생각하고 그다음 나도 돈 많이 벌고 너무 좋죠. 그렇지 않다면 이 정도는 해주시면 좀 우리 환경에 대해서 좀 더 더 나은 우리 환경에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잘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익스의 잘 부탁합니다라는 노래를 듣고 오겠습니다. 적당히 바람이 시원해 기분이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긴장한 탓에 엉뚱한 얘기만 늘어놓았죠 바보같이 한잔했어요 속상한 마음 조금 달래려고 나 이뻐요 히 기분이 좋아요 아싸 알딸딸한 게 완전 좋아요 몰라 이
예, 정말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 뭐 실습생 노동자들한테도 그렇고 우리 저처럼 저는 요즘 택배하고 있는데 택배 노동자들한테도 그렇고 우리 환경에도 그렇고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이제 인원 분리 배출을 잘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 한번 볼까요? 저번 시간에 제가 한 달 좀 되어서 혹시나 기억을 못 했을 것 같아서 저번 시간에 제가 소개했던 분이 박엽이라고 하는 조선 시대의 장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조선 괴담에 이번에 이제 조선 괴담은 바로 이 박엽이라는 장군과 관련된 괴담입니다. 귀신과의 동침이라고 하는 조선 시대에 떠돌아다니던 아주 무서운 이야기인데요. 물론 요즘 우리가 공포 영화라든지 무서운 이야기가 많으니까 좀 싱거울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무서웠겠죠. 근데 어떤 거였냐면 이 박이라는 분이 이제 어디를 갔었는데 산을 막 가다가 길을 헤맸어요. 길을 막 헤매는 과정에서 어떤 집을 발견해 가지고 가니까 어떤 여인이 있었고 그 여인에 의해서 그 여인에게 잘 곳과 먹을 것을 부탁을 하니까 그 먹을 것은 별로 없고 거의 뭐 집에 먹을 건 없고 해서 술을 두 큰 항아리에 술을 갖고 오더랍니다. 그래서 그 술을 먹고 맛있게 먹고 자고 일어났더니 옆에 그 여인이 누워 있더라고 합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귀신과의 동침이 뭐 어떤 행위를 했다든가 이런 건 아닙니다. 그냥 같이 같은 곳에서 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잠만 잔 거예요. 다른 상상하실 필요 하면 안 됩니다. 음란마귀 이런 거 안 됩니다. 자, 어쨌든 자고 일어나서 옆에 보니까 그 여인이 누워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깨우니까 몸이 너무 차갑더랍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그 여인이 죽어서 거기 안에 구더기가 막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뛰쳐나와서 주위에 지나가는 주위에 있는 그 동네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거기가 너무나 먹을 게 없어서 이 여인은 양반이거든요. 양반입니다. 양반. 그 양반인 여인뿐만 아니고 거기에 있던 종들까지 모두 다 굶어서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끔찍하죠. 자,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그냥 나왔을까요? 그냥 굶어 죽었다 뭐 무서운 이야기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만들어졌을까요? 아닙니다. 그 시대를 그 시대상을 반영하는 것이죠. 자, 박엽은 어떤 시대냐면 조선 시대의 광해군 때 평안도에서 평안도 뭐 최고대장 평안도 도지사 정도 되는 직책을 갖고 있던 분입니다. 그죠? 그럼 임진왜란이 끝나고 났었죠. 그럼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일본 왜구들이 쳐들어와서 우리 식량을 다 가져갔기 때문에 그런가? 아니면 식량을 다 불사르고 했기 때문에 그럴까? 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저번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몽골의 징기스칸이 유럽 대륙을 휩쓸고 간 다음에 엄청나게 유럽의 인구가 3분의 1 정도 줄었습니다. 그 이후에 뭘 먹기 시작했다고요? 고기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유럽 사람들이 그때부터 고기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상당히 많이 줄었기 때문에 고기를 먹어도 될 정도가 됐다는 것이죠. 더 인구가 줄면 더 먹을 게 더 많아지는 것이죠. 어찌 보면. 그죠? 입이 줄잖아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뭐 향신료 때문에 십자군 정전도 생기고 하는 말씀을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기억이 안 나면 다시 듣기 하셔야 되겠죠. 물론 좋아요, 구독도 꼭 눌러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임진왜란이 끝났는데 우리나라 그때 왜구들이 쳐들어와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엄청나게 죽였습니다. 뭐 예로 우리 남해에도 왜구가 주둔했죠. 1년 정도 주둔을 했습니다. 하면서 그 순천 쪽에도 이제 그 왜구들이
그 점령을 해서 한 1년 정도 있었는데요. 몇천 구의 코하고 귀가 나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목을 잘라서 가지고 갈 수는 없어요. 그 얼마큼 많은 사람을 죽였느냐, 얼마나 많은 그 조선인을 죽였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왜구들이 상을 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일본 왜구들의 코와 귀라든지 이런 걸 잘라서 가져갔죠. 왜냐하면 목을 이렇게 잘라서 머리를 들고 가기는 너무 무겁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을 어떻게 죽였느냐를 증명하기 위해서 코나 귀를 잘랐다고 합니다. 그 코나 귀가 엄청나게 순천에서 발견됐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사람이 죽었습니다. 임진왜란 때. 자, 그 이유는 저번에도 말했습니다. 그죠? 예. 이야기 저번 시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쨌든 그때 당시에 인구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다면 먹을 게 더 많아져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박엽이라는 분의 관련된 조선 괴담에는 굶어 죽은 귀신이 나옵니다. 자, 그렇다는 이야기는 바로 다른 이유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1400년, 1500년부터 1800년 동안 소빙하기였습니다. 소빙하기.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소빙하기입니다. 그냥 날씨가 조금 추워지는 게 아닙니다. 빙하기입니다. 빙하기까지는 아니지만 그에 못지않는 빙하의 시대였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하멜 아시죠? 하멜이라고 우리 진주 여수에 가면 하멜 그 등대도 있지 않습니까? 한번 다음에 기회 되시면 이번 주 뭐 일요일 날 날씨 좋으면 한번 가보셔도 됩니다. 애들 손잡고 이 하멜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좀 살다가 가면서 글을 적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5월 달에도 얼음이 녹지 않았답니다. 눈이 녹지 않았다는 정도로 굉장히 추웠습니다. 추웠죠. 그러니까 인구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날씨가 기후가 안 좋기 때문에 추워졌기 때문에 농사가 힘들었던 거죠. 농사가 잘 안 됐던 것이죠. 그럼 가축들도 많이 먹을 게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식량이 부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후. 기후. 예. 우리 인간은 먹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 생존할 수 있지 않습니까? 호모 사피엔스가 30만 년 전에 아프리카에서 유럽, 아메리카로 진출했던 이유가 뭡니까? 먹을 거 찾으러 간 겁니다. 먹을 거 찾으러. 생존하기 위해서. 바로 그때 당시에도 기후였습니다. 기후가 변하면 결국 우리가 제일 먼저 타격이 있는 것은 먹을거리입니다. 먹을거리가 줄어듭니다. 물론 이제 지구 온난화는 기후가 상승되죠. 기후가 상승되니까 그러면 열대처럼 더 많은 먹을 게 많이 생기겠네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벼가 32도가 계속 이루어지면 벼는 말라 죽습니다. 생존하지 못합니다. 그럼 온도가 너무 높아도 제대로 우리가 먹는 식량들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한다는 거죠. 얻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기후위기의 첫 번째는 바로 식량난입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질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후에 대해서 좀 더 심각하게 볼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물론 라면 많이 사서 재워 놓으셔도 되겠죠. 한 몇 년은 더 살 수 있을 겁니다. 몇 년은 더 살 수 있습니다. 뭐 그 방법도 써야 되겠죠. 저도 라면을 사가지고 재워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 다음 소위라는 이 영화를 좀 길게 소개해서 우리 PD님께서 너무 영화 소개 아닙니까? 라는 이 말씀을 좀 하셔서 내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 친구가 자살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감정은 있었겠죠. 그러나 우리는 희망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옛날에 우리 젊었을 때는 기후적으로 뭐가 문제였냐면 오존이 문제였거든요. 오존이 구멍이 나서 자외선이 다 올 거다. 오존 문제 심각하다라고 했지만 오존 문제 지금 아무 문제 없습니다. 우리 인간 호모사피엔스가 사실 못된 짓도 기후적으로 나쁜 일도 많이 했지만 그러나 그것을 해결하는 능력 또한
우리 호모사피엔스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한 번 더 반성하고 집중적으로 일을 한다면, 대책을 고민하고 행동한다면 저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직장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참고 조금만 더 자기의 방법을 찾으면 굳이 우리가, 물론 자살도 자기의 선택권입니다만은 자살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충분히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호모사피엔스입니다. 30만 년 전부터 우리가 살아남아서 지금 최고의 포식자 아닙니까? 최고 상위에 있는 우리 생명체 중에서 최고의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노력하면 충분히 저는 이 기후 위기 문제도 저는 해결할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사실은 이 영화를 소개를 하게 된 것도 하나의 또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런 분리 배출 좀 더 신경을 좀 써주시고, 그리고 우리 뭐 소위 말해서 커피 중에서 우리 커피 라떼 같은 경우 한 305g 정도의 온실가스를 배출합니다. 그러나 커피 아메리카노는 21g 정도의 온실가스를 배출합니다. 그래서 뭐 라떼를 드시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럼 한 번 참자. 라떼를 먹고 싶어. 그럼 한 번만 참읍시다. 한 번만 참고 아메리카노 커피를 드신다면 여러분들은 한 300g의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이죠. 소위 탄소 발자국을 지운 겁니다. 그러면 그 정도만 노력해도 저는 충분히 우리 지금 현재 80억 인구인데 80억 인구가 모두가 완벽하게 다 그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런 노력을 한다 하면 저는 충분히 지금 현재 470ppm까지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올라갔지만 이 농도를 줄일 수 있다. 충분히 300ppm대로 줄일 수 있다. 그러면 한 1도 정도 떨어집니다. 그럼 충분히 우리가 티핑 포인트 1.5도가 되기 전까지 우리는 우리 이 기후를 좀 더, 지구 온난화를 좀 더 막을 수 있지 않을까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함께 이야기해 보자는 의미에서 그때 우리처럼이라는 레이나의 노래를 듣고 오겠습니다. 잘 모르겠어 그때 왜 너에게 마음에도 없었던 아픈 말 했을까. 다 그리운 걸 내 손에 닿을 듯이 선명한 우리의 추억들 너에게 말하면 돌아올 것만 같아. 여전히 네 곁을 맴돌아. 너는 어떠니? 나처럼 아프진 않니? 내 전화 없인 잠 못 들던 네가 참 걱정돼. 아직 내 맘엔 너의 이야기로 가득해. 처음 만났던 그때 우리처럼. 잘 모르겠어 난 왜 늘 너에게 짜증스런 말투로 투덜거렸을까. 나 이제서야 너의 맘을 깨달아. 얼마나 날 아껴줬는지 다하지 못해서 떠나지 못하나 봐. 난 아직 여기 그대로인데. 너는 어떠니? 나처럼 아프진 않니? 내 전화 없인 잠 못
괜찮을 거라 생각했던 내가 정말 바보였어. 너에게 못다한 말들이 많은데 모르는 척 그냥 날 안아줘. 모르는 척 그냥 날 안아줘. 그냥 날 안아줘. 예, 어떤 사람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십니까? 예. 원래는 마지막에 이제 어머니께 가장 가슴 어떤 사람을 생각했을 때 가장 마음을 가장 많이 아파하시는 분이 사실 어머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G.O.D의 어머니께를 듣고 싶었는데 시간을 제가 너무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주저주절 하다 보니까 다음에 듣도록 하고 기대하시고 다음에 꼭 제 방송 다시 한번 더 들어주셔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좋아요, 구독을 좀 해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어쨌든 제가 한 달 만에 하게 돼서 한 달 동안 제가 못해서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는 더욱더 방송을 알차게 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점심 맛있게 드시고 자, 우리가 아파하는 사람, 아파하는 마음으로 우리 기후도 환경도 생각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니 보고 싶어요. 어려서부터 우리 집은 가난했었고 난돌단 외식 몇 번 한 적이 없었고 일터에 나가 시어머니 집에 없으면 언제나 혼자서 끓여 먹었던 라면. 그러다 라면이 너무 지겨웠어. 맛있는 것 좀 먹자고 대들었었어. 그러자 어머님이 마지못해 꺼내신 숨겨두신 비상금으로 시켜주신 짜장면 하나에 너무나 행복했었어. 하지만 어머님은 왠지 드시질 않았어.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